안녕하십니까.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조선 세도 정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세도 정치기는 왕이 정치를 한다기보다 어떤 한 가문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조부터 시작해서 순, 헌, 철 이렇게 얼마 전에 드라마 철인왕후에 나왔던 그 왕이 철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는 있죠.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철종이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왕위까지 어릴 때 죽어요. 그래서 왕위를 누군가한테 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게 되냐면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라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이라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냐면요. 조선 후기에서 여기쯤을 달려가고 있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 세도 정치 기계가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흥선대원군, 왜 제가 흥선대원군을 먼저 쓰냐면요. 사실은 우리 고종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고종 이름은 이명복이었어요. 이명복.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고종이 정치를 했다기보다도 흥선대원군의 10년간의 정치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뭘 했냐면 당연히 세도 정치에 있었던 그 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10년 정치를 하는데 이 10년 정치를 하는 동안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도 정치기에는 뭐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잘못됐다. 네, 진짜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진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시기가 세도 정치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모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세도 정치기에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왕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개혁의 첫째 번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 그 과제였어요. 두 번째는요. 왕권만 강화되면 뭐 하겠어? 민생이 안정돼야 되겠죠. 맞죠? 네. 민생이 안정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니까 당연히 대외 우리 다른 나라와의 정책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죠? 이 세계에 관계되어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복궁이 언제 불탔어요?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맞죠? 그리고 아주 조선 전후기를 거치면서 성교사님이 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정치 기구가 있어요. 조선 전기에는 없다가 조선 후기가 되기 전에 이 여기까지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한 기구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변사라고 해요. 비변사는요 원래 의정부가 했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병조에서 하는 그런 기능, 모든 기능을 통합된 게 비변사였어요. 원래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걸치면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비상 끝났으면, 전쟁이 끝났으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끝나야 되는데 왜 권력을 하나로 모으니까 되게 좋거든. 일도 빨리빨리 처리되고. 그러니까 비변사란 걸 끝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힘이 필요 없어. 비변사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다 통과였던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일단은 비변사를 어쨌다고요? 없애요. 비변사를 없애버려요.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비변사의 기능을 나눕니다. 의정부를 부활시키죠. 의정부의 기능과 삼군부라고 해서 삼군부, 그러니까 군사의 기능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준 거네요. 이런 그리고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했냐면 서원을 정리를 해버려요. 서원이 뭐야? 우리가 이 조선 후기엔 누가 정권을 잡았다 그랬죠? 선조부터 시작해서 사림이 정권을 잡았어요. 사림은 어떻게 정권을 잡았냐면 서원과 향약을 가지고 했어요. 서원을 통해서는 뭐냐면 어떤 인재들, 엘리트들을 길러냈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 막 공부시키고 그런 걸 했다면 향약은 고향할 때 향자,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 역할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원은 막 세금도 면제해주고 사액서원이라서 그런 거 많았단 말이야. 근데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서원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학연이야, 학연. 그 어떤 서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다느니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원을 완전히 몇 개 낮추고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살인들은 뭐야? 조, 제, 지, 은이라고 해서 명인 방에도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자 해서 만동묘라는 걸 만들어요. 만동묘는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군대를 파견해준 그 황제 있잖아. 황제를 기리는 묘가 만동묘였어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래서 만동묘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세도 정치기에 이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법 같은 게 있었겠어요? 있어도 없었던 거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법이 뭐예요? 안 하고 돼 있어요? 경국대전이라는 거야. 언제? 성종 때,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게 경국대전이었어. 그지? 경국대전이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금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조가 속대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속대전 문화사에서 이걸 다룰 거고 책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우리 법전을 한번 볼게요. 조선의 법전을 보면 경국 대전에서 이게 누구 왕 때? 성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쭉 오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속대전을 만들어요. 왜? 영조 때. 왜 만들었겠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속대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근데 경국대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주 머리가 여기서 대전 통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딱 보면 누가 만들겠어? 머리 똑똑한. 그렇죠. 정조가 이 속대전과 경국대전을 통합한 대전 통편을 만들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가 여기는 속대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속대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좀 맞지 않는, 이거 맞지?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통합한 게 통편이었어.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고종 때 대전 회통을 만들어요. 왜? 이 앞에 무슨 있었다고? 세도 정치기라서 법 따위는 지키지 않았단 말이야. 돌아가자, 회상하자, 회복하자 할 때 회야. 알겠습니까?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 여기 누구 왕 때? 왕은 고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흥선 대원군이야. 우리가 흥선 대군이 아니라 대원이야. 이거는 뭐냐면 왕의 아버지란 말이야. 왕의 아버지. 자기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세 사람의 대원군이 있어야 돼. 누구의 아버지? 왕이야.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사람 있잖아. 누구야? 선조의 아버지.
선조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 근데 선조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야. 맞지? 또 한 명 더 있어. 인조의 아버지, 인조도 왕이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맞지? 뭐라 반정 다음에 아버지가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누구지? 조광조를 등용했던 그 왕이 중종이죠. 중종도 반정을 일으켰잖아. 맞지? 그런데 왜 중종은 아버지는 대원군이 아닐까요? 중종의 아버지는 성종이었어요. 연산군과 중종은 형제였단 말이야. 그 아버지가 왕이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원군, 그런데 다 죽고 나서 추존돼요. 근데 여긴 살아있었단 말이야, 왕이 아버지. 얼마나 막강하겠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왜 저걸 했냐면, 그래서 대전 회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민생 안정을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어떤 걸 고통을 받았냐면 그때는 농업 시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정,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정,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환곡은 춘대 추납이라고 해가지고 봄에는 우리는 지금은 봄에도 맥도날드도 가고 롯데리아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빌려줘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 받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자 노름을 한 거야, 관리들이. 그래서 전정에 대한 회복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땅을 위해서 뭐라고? 양전 사업을 해요. 양전 사업이 뭡니까? 땅을 개간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자, 군정에 관해서는요,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질타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군정에 한 거하고 서원 정리야. 군정을 뭘 했냐면 내가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는요, 족보 같은 걸 많이 샀거든요. 족보를 많이 샀는데 족보를 사서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 뭐? 군포를 내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 성훈생 옷 입고 있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사서 그냥 입는 거잖아. 맞지? 그 당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화를 심어서 키워서 목화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배를 짜서 옷을 지어서 그렇게 하다.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었어. 그래서 군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호포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양반도 군포를 내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양반에 그걸 산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호포법? 그럼 호포법 앞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맞아요? 원래는 있잖아. 우리나라는요, 이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정이, 양반 말고 장정이, 양민들이 군포를 2피를 내야 됐어요. 군포로. 2피를 내야 되는데 전쟁을 겪었어? 근데 그걸 낼 수가 있어? 없으니까 영조 때. 누구 때요? 균역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균역법이라서 군포를 반으로 줄여줘요. 2필에서 1필을 줄이면 세금이 50% 감면된단 말이잖아. 맞지? 어느 왕 때요? 영조 때. 원래 경국대 이전에는요, 군포를 2필을 내야 돼요. 2필을 내야 되는데 영조 때 군포를 1필로 내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을 균역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세금이 50% 줄었어. 그럼 나라도 돈이 없는데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아니. 영조의 배경을 생각해. 영조의 엄마가 뭐야? 숙이 최씨였어. 무술이었어. 그러니까 영조의 형이 누군데? 장희빈이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왕족 사회에서 영조가 있잖아. 되게 좀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영조는 어디서 다 가지고 오냐면 이 균역법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했냐면 어장세, 염세, 염은 소금이야. 그 다음에 선박세 이런 걸로 다 받았어요. 이걸 누가 대제로 가지고 있었냐면 왕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걷었다는 거야. 어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 염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 선박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돼. 그리고 여기 선무, 군,
관포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선무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아버지 빽만 믿고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군포를 내면 그냥 뭐 실제적인 어떤 권력은 없지만 벼슬만 주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였어. 그걸 이 했었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양반은 뭐라고 안 냈단 말이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오면서 뭐가 됐다고 이게? 양반도 포를 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말은 못하고 뭐라고 힘들었겠니?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했고 환국은요 이 비리를 하니까 이거 사창제를 만들어요. 사창제는 뭐라는 거냐면 이거야. 개인이 창고를 운영한단 말이야. 뭐냐면 공권력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관리들이 악용하니까 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이런 걸 하게 했고요. 그리고 대외 정책은 뭐냐면요. 대외 정책 이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시 세력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뭐라고요? 통상을 해야 되잖아. 다른 나라가 통상과 수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쇄국 정책이라고 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참 물론 이 흥선대원군이 내정은 굉장히 잘했지만 외교에 좀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흥선대원군이 있는 시기에 있었을 때 이런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런 있었을 때 고종의 일대기를 알고 싶으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이병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근데 드라마 추천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이 흥선대원군기에 나오는 게 제병 남, 신, 척까지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자, 외워보자. 시작. 원래 이렇게 외우라 하거든 내가. 제병, 남신, 처군강. 외워봐. 제병 남신 처군강. 뭐 약간 욕 같지만 욕은 아니에요. 제병, 남신, 처군강이야. 근데 척까지만 뭐라고? 이거는 뭐냐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사람분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래가지고 그 대동강에서 성경책 막 뿌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맞지? 그런데 그거는 원래 상선이었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미국이 이제 미국 배인데 그 제너럴 셔머너 얘가 좀 대동강 있는 쪽에서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잘해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이거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지만 선교용 배가 아니라 상선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평양에 나와가지고 부녀자들도 겁탈하고 막 닭도 잡아먹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그 평양 뉴스가 누구냐? 박규수야. 박규수란 분인데 그분이 가가지고 불을 다 질러버려 상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햇빛 타고 있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너럴 셔머는 누구랑 어느 나라와? 미국. 그냥 병은 뭐야? 병인 양요, 병인 박해. 병은 비업하고 피업하고 비슷하잖아. 맞지? 프랑스 하고야. 그 다음에 이거 남은 뭐냐면 남연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야. 이 묘를 도구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야.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를 도구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우야,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노? 나 알고 있지. 김종자 균자 목사님의 소천하셨어. 예를 들어서 목을 그래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했어. 누가 독을 했어. 가만히 있겠니 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척하비를 패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고?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언제 있었다는 일인데 미국에서 뭐라고? 신미 양요를 이끌어요. 양요는 서양 놈들의 요동이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때문에 척화비를 세워요.
척합이가 뭐냐면 이 외국 놈들, 서양 놈들하고 통상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매국노다. 그렇게 하는 게 척합이에요. 여기까지 누가 있다고요? 재병, 남신, 척까지 누가 있다고? 흥선대원군.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